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동양과학학술 연구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우리가 알던 음양오행을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건 기존의 동양과학 원리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랑 연결하려는 시도인데요. 이게 단순히 개념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현대 물리학 법칙까지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 점이 참 독특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관점의 핵심이 뭔지, 또 기존 이해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게요. 왜 하필 3차원일까 하는 점이에요. 자료 보면 기존 2차원 음양 충돌, 그 너머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음과 양이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때요. 그 중심에서 기존 평면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제5의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3차원 공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 그러니까 소립자를 만드는 근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5의 파동이요? 네. 2차원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걸 3차원에서 찾으려는 거죠. 와, 제5의 파동으로 3차원 물질이 생긴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근데 이걸 또 물리학 법칙이랑 연결한다고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하고 같다고요? 네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뭐랄까, 회전하는 물체는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이론에서도 음양의 그 회전운동 중심, 자료에선 이걸 0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질량이 없는 순수 에너지, 그러니까 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가 거기서. 그렇죠. 이 기가 바로 3차원적인 물질 형성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현상이나 정신작용, 자료에선 정신조화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의 근원까지 된다고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일종의 물리법칙과의 유비, 아날로지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형이사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고대 보키 씨가 그렸다는 하도 있잖아요. 그 해석도 완전히 새롭던데요. 숫자들이 그냥 양이 아니라 순서를 의미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하도에 보는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이걸 그냥 개수가 아니라 생성되는 순서, 그러니까 서수로 보는 거예요. 순서로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1양, 2음, 또 3양, 4음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회전운동, 즉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전의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5번째 존재, 바로 3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토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와, 평면 그림에서 입체적인 생성을 읽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2차원 그림인 하도를 가지고 3차원 생성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니까 기존 하도 해석이랑은 상당히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음양 기준이요. 5,000년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막 제시하잖아요. 기의 증감, 색깔, 심지어 회전 방향까지요. 특히 태양이 음이고 달이 양이라는 설명은 저 진짜 좀 의외였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 자료는 음양을 좀 더 동적인 현상, 관찰 가능한 물리 현상에 기반해서 정의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에너지가 늘어나면 양, 줄어들면 또 파동 주파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이면 양, 낮으면 붉은색 계열이면 또 반시계 방향 회전은 양, 시계 방향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태양은 빛을 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음이고. 네, 자신은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증가하는 측면에서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존의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기준이 타당하다면 그럼 기존의 그 수많은 음양 해석들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이 만약 맞다면 우리가 알던 음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방식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그 X중심 오행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목화 토금수 중에 모든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떤 한 조소가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목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화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요소든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구조라도 중심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맞아요. 동일한 오행 구조라도 어느 요소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 유형의 3차원 오행 모델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상체질이나 팔체질 같은 기존 체질론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이 X중심 오행 이론이 단순히 사람을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걸 넘어서서요. 체질이 형성되는 어떤 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체질 진단이나 치료에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존 체질론을 3차원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음양오행이라는 정말 오래된 지혜를 3차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틀로 해석하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였네요. 물리학과의 연결, 하도나 음양기준의 재해석, 체질론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2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로 동양과학의 원리를 다시 보려고 했다는 점이죠. 물론 이건 이 자료만의 독자적인 주장이고 학계 전체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틀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여러 지점들이 흥미로웠는데 결국 이 모든 논의를 딱 관통하는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주와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가 주장하는 3차원적 오행 모델이 정말로 유효하다면 과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